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에 기러기 압바가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교육률 때문이 아닐까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베이징의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을 출산하려는 산모들이 다른 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거나 아이의 건강을 위해 스모그가 덜한 도시로 보내다 보니까 남편만 베이징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가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러기 아빠까지 만들어내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이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바로 너의 손을 잡고 네. 있으면서도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리라고 합니다. 중국 언론이 이제 스모그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인데 네. 2016년 1월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중국 동북지방으로는 입방메다당 19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어요. 이 정도 농도라면 뭐 허풍이 심한 중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정말 네 손을 잡고 내 네. 얼굴이 보이지 않을 그 정도 시계가 나빠집니다. 와,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중국의 스모그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다른 나라 언론사 이야기를 좀 잠깐 소개를 해본 말이죠. 예.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이 시 전체가 마치 공항의 흡연 구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심각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독일의 슈피겔지 같은 경우는 공기에서 모닥불 피우는 냄새가 난다. 베이징은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중국도 자국의 이 미세먼지 또 스모그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뭐 그 나름대로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네. 공개 상태를 좀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노후 차량 600만 대를 폐차시키는 노력을 했거든요. 여기다 최근에는 공기한 압바 적색 경보가 발령되면서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해서 더 이상 공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고는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작년 12월에 제가 이제 중국 TV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당시 중국의 그 TV 앵커가 자, 한국은 미세먼지가 나쁘면 전부 다 중국에서 날아간 스모그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네. 아주 매우 불쾌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국의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약 40% 정도 된다. 예. 그러니 뭐 중국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영향 주는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저 한국 그리고 이제 서울이 대기오염 정책에서 성공한 곳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중국의 스모그가 줄어들고 미세먼지의 공포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난방의 한 70%가 석탄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노후된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끗하게 바꾸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석탄과 자동차가 대기오염 물질의 거의 전부를 배출한다고 될 정도로 네. 엄청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저 난방 연료를 뭐 LPG 등의 이제 청정 연료로 많이 바꾼 데다가 휘발유도 무연으로 사용하고 또 대중교통 버스 등도 청정 연료를 사용하면서 사실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뭐 청정 연료라든가 무연 휘발유, 공장의 탈항 시설 등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중국이 대기오염 이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뭐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세계적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미세먼지가 자살률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주로 황산염과 질산염, 또 중금속, 비산먼지 등 그 자체가 이제 유해 물질인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3년에 초미세먼지를
알코올이나 성면 비소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김도환 교수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에 따라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그러니까 이제 PM10이죠. 예. 미세먼지가 발생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 중 농도가 입방메다당 37.82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은 3.2%씩 늘어났다고 해요. 네. 이거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2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자살률도 상당히 상승한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가 건강에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예. 도시가 스모그에 갇히면서 당국이 지난 2015년 6월 22일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예. 사업장 수백 군데를 폐쇄하고 수십만 대의 차량이 도로에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 도시가 원래는 저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4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이 찾아오면서 예. 원활한 대기 순환이 되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다고 글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차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어렵죠. 그렇죠. 사실 자동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52%,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4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재작년쯤인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방송을 좀 준비하다가 좀 놀란 일이 있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2014년 3월에 대중교통 무료 요금제를 좀 실시했고 짝홀수 차량 운행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교통 억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을 좀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세먼지 정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농도 자체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심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사태를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상원이죠. 거기서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 때문에 의료비라든가 농작물 수확, 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1,013억 유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27조 원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환경장관은 수도권 등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살면 기대 수명이 6개월 짧아진다. 야, 이게 정상이냐? 예. 라고 물으면서 강력한 대기 오염 억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은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이라든가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차이가 저는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년 미세먼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균 농도를 보더라도 실제로 파리가 서울보다 훨씬 좋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도 이들은 미세먼지가 조금만 높아지면 비상대책을 발동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예. 실제 이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 무료 요금, 뭐 차량 이부제를 실시해 보니까 파리시의 차량 통행이 18% 감소했다래요. 그리고 시행 전주에 대기 오염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하루 기준으로 6%, 출퇴근 시간대는 1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엄청난 수치거든요.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이들 나라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그리고 계속 나빠지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앞으로 우리나라로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미세먼지가 나빠질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